4월 14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4월 12일 중국의 항공기 25대가 타이완 해협 이남 공역의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국방부가 지난해 9월 17일 즉시적 군사 대응을 발표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지난 최고 기록은 3월 26일의 20대였습니다. 이번 중국의 항공기 구성은 윈바 대잠기 2대, 공징 우발 조기 경보기 1대, 젠스 전투기 4대, 홍리오케이 폭격기 4대, 그리고 14대의 젠4료 전투기 등입니다. 3월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3월 달러화 기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증했지만 2월의 사상 최대인 154.9%에 비하면 더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송 물량 기준으로는 3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해서 2017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전망치인 23.3%를 넘어섰고 2월 17.3% 성장률의 2배가 넘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13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분석가들은 흑자가 2월에 378억 8천만 달러에서 520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의 3월 대미 무역 흑자는 213억 7천만 달러로 2월 달에 230억 1천만 달러에서 감소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영국 주재 베이징의 최고위 외교관이었던 류 샤오밍이 새로운 한반도 문제 특별 대표로 임명됐다고 중국 외교부가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류 대사는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였습니다. 2015년 중북 연구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평양은 그가 특사로 있을 때 북한 정보기관들이 우연히 류 대사가 중국 투자자들에게 북한 말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후 중국 정부에 그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외교관계협의회 스컷 스나이더 한국학 선임연구위원 겸 한미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번 임명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특별한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중국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몬테네그로가 중국에 진 수십억 달러의 고속도로 빚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로주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은 일요일 2014년 중국 수출입은행과 체결한 달러 표시 차관의 상환에 대한 도움을 브뤼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차관은 아드리아 해를 출발해 세르비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바볼자레 고속도로로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1km당 2,380만 달러의 추정 비용으로 매우 비싼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몬테네그로에게 거의 1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겼습니다. 4월 12일 중국 금융당국이 엔투그룹 처리에 관하여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당국이 다시 연합해서 엔투그룹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었고 판공성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4개 부서를 대표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엔투그룹이 반드시 실물경제와 인민대중을 서비스하는 근본을 견지해야 하며 국가발전 전략에 적극 호응해야 하며 신중한 감독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내용 구체적으로 결제 업무의 불공정 행위 중지, 둘째 개인정보 농단 중지, 셋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넷째, 감독당국의 요구 엄격한 실행, 다섯째, 주요 펀드 상품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여 자발적으로 위협법의 한도를 내릴 것 등입니다. 당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진룽웨이번, 거지 후능, 즉 금융이 기본이며 기술로 금융 위반을 포장하면 안 된다. 둘째, 금융활동은 필히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셋째, 법규를 준수하여 시장농단,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등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여 일촉즉발의 시점이 제거되는 가운데 양국 간의 긴장이 기술 리더십 등 전략적 이슈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자본 흐름의 둔화와 달러화 대비 수익률의 확대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아그리콜 CIB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리우스 코알츠는 환율 조작국은 위험의 일부분일 뿐으로
위안화는 현재의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웨이가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 연구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차량 분야에서 테슬라, 샤오미와 경쟁할 계획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에릭 쉬는 월요일 선전에서 분석가들에게 화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테슬라를 능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하는 자동차에 화웨이의 로고를 부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웨이는 BAIC 그룹, 총칭 장안자동차, 그리고 광저우자동차 그룹 등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당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ship 프로그램에 50억 달러 규모의 쿼터를 승인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QDLP 프로그램은 자유무역항 내의 중국 내 투자자들이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하이난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주식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의 시범 프로그램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시범지구를 6개 더 확대하였습니다. 리빈 중국인민은행 거시경제관리국장은 12일 2020년 10월까지 상하이, 하이난, 장사, 시안, 칭다오, 다리엔 등 6개 시범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수 인원만이 소액 규모로 시범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는 전반적으로 시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금년부터 정식으로 3년간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식 출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일 중국 후난과학기술대학을 선두로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뇨 2호가 남중국해 심해 2000m 이하의 자망에서 231m의 시추에 성공하여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중국 하이뇨 2호는 높이 7.6m, 허리둘레 10m, 몸무게 12톤에 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